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실수한 부동산 투자의 책을 써가지고 이제 첫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제가 먼저 이 책을 쓰고 이걸 갖고 강의한다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교수님, 잘 사서 돈 벌었다고 해도 수강생이 들을까 말까 한데 뭘 실수를 한 걸 강의를 하고 그때 뭐 자랑이라고 책까지 쓰십니까?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 말도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얻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사기 전에 팔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팔 자신이 있을 때 사자고 얘기하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거는 사면 이런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팔겠다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대로 안 된 걸 다 모아놓고 정리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제가 이게 정리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실수한 것이 처음서부터 권리 분석을 할 때 이미 실수를 한 거고 못 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분석할 때. 두 번째, 제가 권리 분석을 해놓고 나면은 현장 답사를 가거든요. 현장 답사를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현장 답사를 가서 보고도 느끼지 못한 거, 그게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권리 분석도 잘했고 현장 답사 가서도 다 잘 됐는데 막상 팔려고 할 때 협상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거야. 그 실수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이 실수가 네 번째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편이 협상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수도 있고, 내가 멀쩡한 집을 땅만 낙찰을 받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든지 팔든지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건물이 옆집 경계를 넘어가 가지고 준공이 안 나고 문제가 됐던 거. 또 보게끔 되면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감정을 해놨는데 감정평가한 거하고 매매 물건하고 다른 거야. 이거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지분으로 나왔는데 지분의 1이 넘어요. 틀려. 그러니까 지분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라 뭐 이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얻는다 다 모아놓은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팔 생각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먼저 파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파는 방법, 제일 첫 번째, 내가 사서 공인중개사한테 파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그 건물과 땅에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에 다시 파는 건 대부분이 지분일 때 이해관계인이 다시 사든지, 아니면 땅만 나왔는데 건물 주인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건물을 사서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만 사고 건물이 워낙에 좋은 건물로 잘 지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땅을 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인한테 팔 수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파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자, 이거 두 가지는, 자, 공인중개사한테 파는 방법,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한테다가 협상으로 파는 방법, 세 번째 파는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경매로 파는 방법. 그렇죠. 경매로 파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해서 팔아서
경매 법정에 가서 배당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고 처음서부터 그 방법을 가지고 파는 방법으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다 썼고 다음 두 번째 책을 지금 새로 하나 쓰고 있는데 두 번째 책이 제가 3년 전에 만들어 놨던 이것이 진짜 이 도로 경매다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금 개정해서 지금 새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게 봤을 때에 부동산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건축법상 도로예요. 정말 제가 이번에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정말 복잡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4m여야지 된다. 지목과 주인에 관계없다. 이렇게 해놓고 건축법상 도로는 반드시 도로가 접해야지 집을 지을 수 있다. 만들어 놓고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있고 읍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도 있고 현황이 건축법을 다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다 할 때는 완화해서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남의 땅을 이용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만드는 것도 있고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만드는 것도 있고 지상의 사용승낙은 받았는데 지하의 매설물은 따로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거의 그걸 모든 법률을 다 정리해가지고 책을 새로 정리하게끔 해서 다음 제목은 책을 바꿔가지고 이것이 진짜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하는데 이게 뭐 내년 한 2월 달쯤이면 새로 나올 건데 여러분 그 책을 기대해 보셔도 될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는 지상에 사용하는 권리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보니까 지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지하의 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도로도 써도 되고 그다음에 뭐도 써도 되죠? 하수도를 만들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도를 만들어서 모든 집에는 진입도로도 있어야지만 모든 집에도 하수도도 있어야 되죠. 하수도도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를 내가 사도를 만들어서 내가 집을 지었죠. 그럼 나는 다닐 수 있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다닐 수 있죠. 그리고 동도를 이용해 또다시 집이 지어졌을 땐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개인이 집을 지었을 때 하수도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개인이 만들지 않고 집이 여러 개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땅을 불특정 다수인이 막 다니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다가 야, 내 땅을 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내 돈 좀 달라.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땅에다가 공용 하수도를 만들었어. 그건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고 누가 쓰는 거죠? 누가 만들었죠? 지방자치단체다가 위에 사람 다니는 거 말고 니들이 내 땅을 이용해서 공용 하수도 만들었네? 그럼 지방자치가 네가 내 땅을 사용하고 있네? 사용료 줘. 말이 된다 안 된다? 말 되는 거예요 그거. 말 돼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이 책을 정리하면서 모든 걸 정리해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건축에 필요한, 다시 말하면 전기도 들어보고 수도도 필요하고 하수도 필요하고 진입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상수도를 진입 허가를 받는 것도 하수도를 쓰는 것도 같이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서 딱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은 가스, 도시가스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가스공사에서 지정된 업자들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사도로 10년, 20년을 쓰고 왔어도 그 앞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도시가스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내 집에 설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도시가스 업자가 거기에 10년, 20년을 도로로 쓰고 있었어도 개인 땅이니까 사용서나 어떠나 받아야지 가스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 딱 건축법에 보면 가스만 빠져 있어요. 옛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면 가스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막 설치할 수 없게끔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가스는 무조건 설치할 수 있다. 가스 설치 허가를 받은 거라고 보지는 않게끔 법이 만들어진 게 내가 보면 그것도 맞는 걸로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 건축법상 도로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지상의 사용권뿐만 아니라 지하의 사용권 가지고 같이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걸 내가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2월 달에 기대해도 된다 안 된다. 이 실수한 부동산 투자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실수를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의 경험을 사는 거잖아요. 그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한 것이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지 누구 말 맞다 내가 무슨 실수한 걸 자랑스러워서 이걸 찍고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파트 1 오늘 할 것이 파트 1 해갖고 권리 분석에서만 실수한 겁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보면 현장 답사에서 실수한 거, 그 다음번에 협상에서 실수한 거, 그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나왔을 때 협상한 거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권리 분석에서 실수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먼저 교재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인데 여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경매 사건 번호가 그대로 안 지우고 있죠? 안 지우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 사건 번호를 안 지우는 것은 원칙적인 뜻은 저한테 다 듣지만은 본인이 가서 이 경매 사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고 제가 얘기한 걸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으로 이 사건 번호를 안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는 내 얘기대로 듣고 본인이 저 사건 번호를 들어가서 혼자서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익히자는 얘기지 무슨 선전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 사건 번호를 안 지웠다는 걸 아시고 제 얘기만 간단하게 듣고 집에 가서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본인이 권리 분석을 한번 다시 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목이 대지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봤더니 건축물 관리 대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워봤더니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보면 1,500에서 시작해갖고 96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누가 1,2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가 미납을 했어요. 그게 다시 6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6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지금은 사도 되지 않겠는가. 1,200만 원은 제가 보면 조금 좀 높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600만 원까지 떨어졌길래 이거는 돈이 될 것 같다 하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제가 이 당시는 이 창원에서 강의를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에서 추천 물건을 한 분이 이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물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천 물건을 강의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컨설팅 비용은 달라고는 안 하죠. 그렇지만 컨설팅 비용 달라고 안 하지만은 반대로 이거는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뒤처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수님 저한테다 이거를 낙찰을 받은 거 뒤처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그럼 이거를 내가 뒤처리할 테니까 컨설팅 비용 비슷하게 해서 얼마를 내가 요구를 해서 이 당시는 반은 본인들이 처리했고 반 정도는 저한테 처리를 해달라고 한 건데 이것도 그냥 교수님 좀 처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길래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뭐 컨설팅 비용은 못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저기 가서 마산 어시장 가서 킹크랩 하나 사 먹는 조건으로 이걸 제가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전라도까지 올라와야 되고 창원에서 저는 가는 길에 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되고 한 건데 나무바위 얼마 남겠어. 그러면 나중에 마산 어시장 가서 킹크랩이나 먹지 못해.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도 그거 아니면 못 먹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건 현장을 제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현장을 갔습니다. 대부분 시골에 가면은 낮에 가면은 90% 사람 없습니다. 언제쯤 가야 되냐면 왜 그 동네 마을 회관에서 저녁 먹기 전까지는 거기서 놀고 있다가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집에 와서 저녁 먹지 않습니까? 딱 그 저녁 먹기 직전이라 그 시간에 가야지 만납니다. 제가 낮에 가서 100번 가갖고 100번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6시, 7시 전, 겨울에는 5시 넘어서 그때 가야지 만납니다. 이것도 제가 내려가면서 그때 갔더니 웬 남자가 방 안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길래 제가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하고 얘기 좀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러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준비가 돼 있는. 예? 그렇죠. 반갑게 맞이하는 거.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낙찰 받았고 미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한번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엔 또 누가 낙찰 받는다고 내가 보기엔 기다리고 있던 거야. 그러더니 오셨으니까 차락도 한 잔 드려야죠. 그러더니 내가 이제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땅만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건물을 몇백만 원에 그냥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저는 땅을 샀으니까 건물 주인한테 땅을 팔려고 간 거 아니에요.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려내놔라 그러면 건물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내 땅을 그럼 사겠으니까 얼마 사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러 갔는데 반대로 그 사람은 땅만 팔았으니까 건물을 또 된다 팔겠다는 이런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커피 한 번 다 주고 그렇게 반갑게 만드니 커피 한 번 딱 주고 나더니 건물 그냥 몇백만 원에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내 땅을 사십시오 소리가 나와 안 나와. 그 커피 한 잔만 먹고 내가 한 번 먹으면서 생각이 없어요. 이거를 대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은 결국은 돈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누가 땅을 낙찰 받으면 그 사람한테 건물을 좀 500만 원 받을까 700만 원 받을까 1000만 원 받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반대로 땅을 600만 원 사놓고 건물 값이 된다? 건물 지을 때 700만 원 팔까? 1000만 원 팔까? 다른 거 생각하고 앉는 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순간 듣는 순간, 아, 내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가난한 집이고 옛날 집이고 부뚜막이 있고 이렇게 옛날 집인데 이거를 내가 땅을 사갖고 이 건물 주인한테 팔겠다고 권리 분석을 했다는 자체가 내가, 그리고 내가 현장 답사도 갔었거든요. 가서 그 앞에 가서 법정법 굴비 3만 원짜리 먹고 왔어. 그래서 내가 가서 바보짓만 하고 온 거야. 내가 보니까 아무 쓰지 않고 제가 그냥 얘기했죠. 저건 대화가 안 되겠네요. 나중에 그냥 법정에서 만나서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알았습니다. 뭐 잘 가라 이거야. 건물이 자기 거니까 배짱이다 이거야. 참. 할 수 없이 내가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한테 이거는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소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소송을 내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길래 내가 법무사한테 얘기를 해서 제일 먼저 소장을 써서 건물으로 든다? 철거해라. 철거해라. 두 번째,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내라 하고 든다?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송달은 금방 됐더라고요. 송달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날짜가 잡혔어요. 날짜가 잡혔는데 안 온 거야.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두 번째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상대편이 불출석이죠. 불출석했으니까 다음 달 몇 월 며칠 날 선고를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게 소송을 집어넣었어도 선고를 한다 그러면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원고대로 판결을 내려주죠. 근데 이게 뭐냐면 소송을 이기자는 소송이야, 합의를 보자는 소송이야.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완전히 배째나 만났네. 반갑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 거야 그냥. 야 이거 잘못했다. 제가 이 사건 이후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면밀히 살핍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사는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사고 싶어서 못 사서 돈이 없는 사람한테다가 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게 보면. 그랬더니 답변은 다시 말하면 소송을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 3일 전에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를 봤더니 26.5 조적조 슬래브 단층 화장고 약고 3.6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4년 12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현재 이까지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합니다. 아니 뭐를 부인을 해? 부인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땅 주인이고 지가 건물 주인인데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랄하라 했는데, 다시 말하면 불출석하면 그냥 무조건 원고 승인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작도 내놓으면은 일단은 그 답변이 맞든지 틀린지는 판결 안 하고 일단은 날짜가 잡힙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먼저 얘기죠. 소송은 항상 소송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이행소송과 형성소송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 빚을 지고 뭐 한 것이 아니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퉈서 나온 거니까 이건 형성소송이죠.
형성소송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어떻게 한다? 다시 제기하면서 바로 들어간다? 조정으로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조정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1,200만 원, 1,500만 원에 사가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거를 600만 원 주고 800만 원 주고 사갖고 그 뭐 건물을 다시 200만 원 사갖고 2천만 원 주고 내가 어디다 팔겠느냐고. 이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는 거야. 저걸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이 이 땅을 사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대팔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말하면 건물을 내 걸 만들어서 공인중개사 팔아야 되는데 저거는 내가 거저준다고 해도 건물까지 거저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팔아도 어떡한다? 잘 안 팔리겠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미련하게 생각을 못하고 어떡한다?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못하겠다, 우리는 안 사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정하다 안 되겠으니까 한 달 후에 다시 잡아서 다시 조정 날짜가 다시 잡혔어요. 다시 잡혔더니 이번에 조금 와서 1,00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까 사려는 거야. 또 건물을 1,000만 원 줘도 못 사겠다. 그래서 어떡한다? 결렬되고 세 번째 조정 날짜가 또 나왔어. 조정 날짜가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또 왔는데 세 번째 나왔을 땐 걔가 조금 깎으면 어떡하나 또 이런 고민을 했는데 깎지 않고 1,000만 원 그대로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한다? 조금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또 1,000만 원 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할 수 없이 강수를 한번 썼습니다. 판사님, 우린 전혀 이 건물 필요 없고 거저준다고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정한다 그러도 내가 아예 이제는 단번에 참여하지도 않겠습니다. 저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과 차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저 소리를 듣고 가느냐. 그냥 더 이상 조정을 할 생각하지 말고 판결로 내려주십시오. 판결로 내려주면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보면 건물 철거해라, 쥐를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건물은 어떻게 한다? 그냥 거전제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결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 하겠다 했더니 판사님이 했더니 좀 나가 있으래. 나가 있으래 좀. 나갔어. 나왔더니 한 30분간을 판사님하고 그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을 설득해서 건물을 사게끔 하려고 하다가 땅 주인이 도저히 안 사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떻게 잘할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한다? 사게끔 하라고 다시 건물 주인을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 주인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한 30분 있으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땅 주인이 건물을 사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이 안 사겠다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수밖에 없는데 건물 주인이 아무만 봐도 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감정가가 1,500이 시작이 됐으니까 좀 돈이 없고 뭐 하니까 당신네들이 800만 원 주고 샀고 소송도 했으니까 거꾸로 1,000만 원에 어떻게 한다? 땅을 팔아라. 그런데 이 건물주인이 1,000만 원에 땅을 다시 사야 되는데 돈이 없댄다. 그러니까 우선 500만 원 주고 6개월 후에 300만 원 주고 또 2개월 후에 어떻게 한다? 200만 원 주는 걸로 어떻게 조정해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생각해 보기에 없는 사람 가지고 이거를 다투고 그 돈을 더 내놓게끔 내놓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짓이야.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대로 조정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으로 800만 원에다가 소송비용에다가 등기 이전비용에다가 차비하고 다 들여놓고 나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얻는다?
1년에 나눠서 받고 저기 끝난 사건입니다. 잘했어, 잘못했어. 참 내가 보면 내가 생각해봐도 간단한 권리 분석이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거기 얼만큼 삽질을 만약에 이 협상이 안 됐을 때는 건물로 내 걸로서 다 팔아야 되는데 부뚜막에다 쓰는 주방에다가 화장실도 바깥에 있는 데다가 자동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는 그것도 땅도 넓지도 않고 30평짜리를 건물 주인이 사지 않는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길에 있는 가는 거거든. 왜 권리 분석에서 이걸 생각을 못했나 싶은 생각이 아주 들었던,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실수가 이거예요.